또 우리 황희도 이사님은 위원장님은 네. 한편으로는 또 마삼중 별명을 창작해내신 아, 또 원저자이자 네. 저작권자이기도 아,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많은 하나의 사건이 또 있기도 했었어요. 네. 좀 왜 이렇게 민주당의 언론들은 불친절한가라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 불만이 좀 이렇게 폭발한 사건이 하나 있었기도 하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CBS 김현정 진행자와 이준석 그 지금 네. 의원과의 여러 너무 이제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인데 이제 좀 친밀한 관계인 황희도 의사께서는 좀 어떻게 이 사태를 좀 보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한번 쭉 다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23년 10월 24일 뉴스토마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그 당시 생방송을 할 때 조정훈 씨가 또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CBS 쪽에 찔러 넣으라고 이제 그 카톡에 이렇게 캡처된 내용이 허은하 대표를 통해서 폭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후로 많은 반박들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CBS 측의 해명과 천하람 의원의 망언 그리고 이준석 씨의 잠수 그 문제들이 다 결합이 돼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졌거든요. 요약을 해보면 이제 우연이었다. 요 결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오류였다. 오류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천하람 씨가 이제 망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협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똑같이 갖고 와갖고 민주당이었다면 협업이 아니라 그게 유착이야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는 왜 하필 공교롭게도 5,500만 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공개된 박성민 씨의 그 댓글창만 갑자기 그렇게 오류가 생겨서 사라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준석 씨의 전 서사가 붕괴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왔잖아요. 하지만 그 서사가 왜 무너지냐 실제로 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있지만 이번에 결국 드러난 게 뭡니까? 이런 그 자신의 우호적인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서 뒤에서 막 사람들이 찔렀구나 이렇게 막 이런 질문해라 그래픽 이거 써라 막 이런 식으로 이걸 찔렀다는 게 드러났고 이게 그럼 본인이 말한 공정한 경쟁이었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서사. 그러니까 양도구용 논란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도 자신은 윤석열에 당한 피해자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사과 한마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정작 더한 방식으로 허은하 대표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해자라는 얘기를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자신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그 뭐라 해야죠?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저기 막 붙여서 토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토론 왕이라는 서사를 그동안 써왔는데 뭐 자신이 막 자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저에 대해서도 페이북 차단한 지 오래고요. 신인규 변호사도 계속 토론하자 해도 도망치고 있고요. 지금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 관련한 그리고 당 관련한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언론과의 유착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허은하 대표가 자신 없으면은 2대2로 하자라고 했는데도 도망쳐요. 그럼 여태까지 본인이 쌓아온 그런 토론왕 서사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한동안 이렇게 잠수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또 동덕여대 얘기 이슈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야 대선에 나온다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아직까지도 졸렬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젠더 갈등을 또 부추기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그 천하람 의원과 함께 그 CBS 김현정 그 프로그램에 그 연초 이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새로운 정치라는 표현을 쓰길래 제가 조금 뼈 있는 소리로 젊다고 새로운 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탄핵 정국과 이 내란 정국을 빨리 진압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었는데 대선을 말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문제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명태균 특검법 얘기하고 있지만 홍매화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명태균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없이 생물학적으로 젊다고 새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논거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다고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걸 황희도 이사께서 이미 예전역에 마삼중이라는 이름으로 관통을 했는데
마사중이 안 되고 마삼중으로 멈췄죠. 그래서 지금 네. 일각에서 이제 맛삼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맛만 본 마이너스 3선 중진에서 조만간 근데 맛만 보고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마침 또 이런 아니 지금 100분 토론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상당히 질문에 그 통과 내용이 질문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요? 지금 뭐 가령 뭐 얼마 전 페북 김은정 뉴스쇼라던가 이렇게 김현정 이름도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질문 나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단답형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하면 지금 또 여기 질문 중에도 나왔네요. 100분 토론에도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설이 있는데 일단 두 분에게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특히 이제 저는 황희도 이사한테는 좀 들어보고 싶고요. 좀 짤막한 이미지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언론에 프렌들리 하다가도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네요. 언론과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낙 본지 좀 되신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우리 황희도 위원장도 많이 보셨지만 조금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인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네. 그럴까요? 네네. 네. 저는 그 대표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직권플랜본부 회의의 첫 회의 때 가서도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술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왜냐면 이게 아까 제가 앞부분에 뭐 그 장성철 씨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인 얘기, 뭐 좋은 얘기만 한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시민운동과 다르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종합예술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뭐 당원들의 힘 아니면 뭐 진실은 승리한다. 이게 물론 지지자들한테 용기가 되는 말이지만 전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이제 오랫동안 해온 입장으로서 그게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뭐 때로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잘 맞춰서 가는 게 결국 전술적인 강화라고 보는 건데 이재명 대표님 그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SNS의 뭐 트렌드에 발달하는 건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였지만 결국 이걸 요약해 보면 전술적으로 매우 그 디테일하다. 그게 저는 그 특히 이재명 대표님이 그 일베 공무원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신다. 결국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잘 읽어야 이게 또 실제로 그 대중들의 그 민감한 부분 그리고 뭐 변화 흐름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디테일에 강한 부분이 특히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의 악마화 부분과 좀 실제 이미지를 좀 비교해서 묻는 거기도 한데요.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님의 뭐 여러 점을 거론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옆에서 봐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굉장히 많은 무게를 잘 견뎌내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초인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 그 탈탈 털 정도의 수사를 몇 년째 견디고 있고 온갖 모욕도 잘 견디고 있고 그리고 또 정책적인 결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짐을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우고 있죠.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래도 결론이 안 날 때는 대표가 좀 결론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 왔고 그럴 때 보면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묵묵히 잘 가고 있다. 그것만 봐도 뭐 이 같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거 보면. 네. 맞아요. 굉장히 내성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 제가 약간은 초보적인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가다 보면 결국은 김건희 씨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만약에 부부가 같이 수사를 받는다거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지는 김건희가 구속이 된다거나 라는 상황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연민의 정이 생길 것이다라는 동정 여론이 생길 것이다라는 우려를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하고 검찰은 이미 손절을 했고요. 철저히 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를
돕는 것까지 이제 결정이 끝나면 판단이 끝나면 아마 엄청나게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활용의 대상으로 김건희가 들어간다면 그런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네. 지난 뭐 사실 몇 년 동안 윤석열 취임 이후부터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았지만 특히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지금 거의 한 2달 넘게 많은 분들이 밤잠을 지금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만간 그 저들이 엄청난 폭탄을 끌어안았다는 걸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기대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 주셨듯이 결국 윤석열은 탄핵이 될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윤석열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버리고 현실적으로 국힘의 새 얼굴을 세워서 거기에 붙을 것이냐 이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그냥 내란옹호 뭐 이런 걸로 이제 뭉쳐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이 왔고 실제로 벌써부터도 큰 틀에서 보면 세계로교의 그 소년복 예, 그쪽이 이제 막 전환길 쪽이랑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엔 정광훈 씨가 또 사랑제일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뭐 신의 한수 이렇게 또 나뉘어 있거든요. 벌써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울 때는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윤석열 손절 국면 들어가고 김건희 씨까지 거기에 얹혀지면은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 있냐라는 얘기와 아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치고 가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유튜브랑 커뮤니티에서 막 불붙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에 따라 국힘 정치인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 뭐 영남 자민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보면은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이들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갈아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미 죽은 권력에 붙을 것이냐. 이렇게 죽은 권력에 붙었을 때 자기들의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옮겨 타는 순간 그동안 그렇게 찬양하던 유튜버들이 어떻게 돌변할 것인가. 이게 조만간 본인들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다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는 훈수하는 거죠. 조갑제나 하야해 차라리. 제3의 길을 하야해 차라리. 모색해라. 하야하고 네. 룸을 좀 만들어줘.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네, 뭐 닉슨 얘기하면서 굉장히 뭐 구석을 깔고 있고 뭐 중대결심 운운하고 있지만 그냥 제 판단에는 윤석열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고. 네, 오늘 또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 회의도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혁신당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민주당의 통합의 범위 두 분이 생각하는 어디까지 품을 수 있다라는 범위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뭐 내란 옹호 세력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나눠서 보기 때문에 네. 결국 공화정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혁신당이 사실은 또 이제 가장 걸림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은 이미 그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봤을 땐 저기가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 맞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의 서사가 붕괴되는 게 단지 그냥 이준석 개인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말씀 주셨듯이 그냥 젊다고 뭐 새 정치를 한다고 개혁자를 붙인다고 뭐 신자를 붙인다고 그게 개혁신당의 본래의 뜻을 갖출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도 결국 국힘당으로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저긴 한 몸통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권영세 씨도 최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도 품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뭐 그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혁신당은 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품어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떤 가치를 우리가 세우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을 종식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폭넓게 열어놓고 대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아마 개혁신당은 안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저희는 뭐 더 많이 더 강하게 연대를 할 수 있는 틀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죠. 예.